똥통스 갑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족제도를 배운 거에 이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교육제도를 한번 자세히 다뤄봅시다. 넓게. 자, 교육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교육제도랑 종교제도를 배워볼 거예요. 자, 교육제도 의미, 사회규범이나 지식,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하고요. 교육에 관한 제도가 교육제도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는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 교육이고, 이 교육제도가 사회화와 관련된 제도겠죠. 이 사회화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다시피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화, 즉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 집에서 배우는 거, 기술, 이런 거 익히는 거 다 사회화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다. 즉,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 사회에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는 어떠한 관점일까요? 기능론적 관점이죠. 근데 사회화라는 건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변동과 사회 변혁을 막고 계급 재생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결국 사회화로 인해서 기득권들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사회화를 보고 있다면 갈등론적 관점이죠. 두 가지 이론이 이런 관점이라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은 어떠냐면, 교육과 관련해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교육과 관련한 입장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아요.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 상호작용, 개인의 의미,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둔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면 학생도 좋은 결과를 가진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거나 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건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고, 교육제도의 발달,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근대 이전 시절에는 비공식적 기관,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교육을 한 거죠. 교육기관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특정 계층, 즉 귀족이나 어떤 상위 계층들만 이 제도화된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 제도화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근대 이후, 시민혁명 이후로는 공교육 체계가 확립되면서 대중들도 제도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기관이 더 다양해지고 더 전문화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평등, 자, 교육의 발달했고요. 교육의 기능 읽어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그대로 있고요. 191 내용 한번 봅시다. 교육의 평등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평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회의 평등, 두 번째로는 결과의 평등. 기회를 평등하게 주느냐, 그리고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회의 평등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는 거예요. 첫 번째 평등은 형식적 평등입니다.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누구나 똑같게,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누구나 교육에 관련해선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차이를 둬선 안 된다.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 있죠. 모든 국민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을 얘기하는 반면에, 실질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차이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선천적 차이나 후천적 차이를.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에 좀 접근하기 힘든 저소득층,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지만 그런 친구들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이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뭐 휠체어를 타는데 교실이 높은 층에 있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을 따로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런 평등을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몸이 불편한 친구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과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 평등이라는 걸 주장한다면 출발선을 동일하게 몸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지 않든 동일하게 해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형식적 평등은. 왜냐하면 똑같이 대우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 평등으로 주장을 하자면 몸이 불편하고 특히나 다리가 좀 아프다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실질적 평등, 차이를 고려해주는 평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의 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의 평등이에요. 교육 결과에 따라서 학업 성취의 차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제공했어. 결과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물론 똑같을 순 없죠. 100% 성적이 똑같을 순 없는데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줄이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반을 운영해서 무료로 이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결과의 평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조까지 교육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대중매체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대중매체를 이어나가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종교제도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04, 205페이지네요. 종교제도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갖는 의미가 뭔지. 종교의 의미 알죠? 초자연적인 존재나 세계에 대한 믿음을 종교라고 하고요. 종교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종교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가 있고 종교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규범을 정립하거나 제시할 수 있고 또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죠.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자면 종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 사회적 모순을 숨길 수가 있어요. 특정한 종교에선 성적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게 종교적 규칙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 성차별을 없애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 불리함, 어떤 특정 계층에게 불리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이유로 그걸 묵인한다든지 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능론은 이 종교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종교는 이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이라면 아니다. 이 종교마저도 기득권층이 있다.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측면만 가져가고
종교의 규칙, 율법 또는 뭐 지켜야 할 약속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종교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갈등론적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종교 갈등입니다. 뭐 종교와 종교 간의 마찰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인으로는 당연히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나 배척이 있겠죠. 해결 방안,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개방적 태도인데 사실 쉽지가 않죠. 종교라는 게 뭐 믿음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현실적인 종교들의 갈등 문제가 사례로 교과서 208페이지, 209페이지, 207페이지에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